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6단원 행렬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행렬의 뜻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자, 먼저 학습 목표를 한번 보면은, 자, 행렬의 뜻을 알고, 자, 실생활 상황을 행렬로 표현할 수 있다. 자, 행렬에 대해서 되게 간단하게 공부하는 단원인 만큼 가볍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상청에서 여러분 기온이나 강수량 등 많은 데이터를 이제 기록을 정리하고 있죠. 이를 기상 예보에 활용을 하고 있고, 이때 행렬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정리하면 복잡한 계산과 패턴을 효율적으로 표현하고 분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행렬이 뭔지 한번 생각 열기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반도의 기온 상승으로 인해 폭염, 폭우 등 극한 기상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죠. 자, 다음은 서울, 대전의 평균 기온을 표로 나타내는 것이다. 이제 물음에 답해보자라고 했는데, 자, 보면 지금 세로가 지역과 대전, 그다음에 연도로 돼 있는 형태고, 이제 데이터는 온도죠. 자, 각 지역의 연도별 기온을 비교했을 때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각 지역별로 연도별 기온을 했을 때 알 수 있는 데이터를 보면 2010년에 보면 서울은 12.1도, 대전은 12.7도로 대전이 더 높았죠. 근데 이제 각 지역의 연도별 기온이니까, 자, 그러면 서울에 봤을 때, 서울 기준으로 했을 때 각 지역에, 자, 서울은 2010년에 12.1도였는데 2020년에는 13.2도로 무려 1.1도가 상승했다. 서울이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대전도 마찬가지로 대전은 1도 상승했죠. 1도 1도씨가 상승했다라는 점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연도의 지역별 기온을 비교했을 때, 자, 2010년에는 대전이 더 높았죠. 대전이 더 높았고, 2020년도 마찬가지로 대전이 서울보다는 높은 기온이다라는 점들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다. 어떤 걸 통해서? 이제 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네요. 자, 근데 우리가 행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 보면은 서울과 대전의 평균 기온을 이제 괄호로 묶어서 나타내면 우리 이와 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서울에 대해서 2010년의 온도 12.1도, 13.2도, 대전의 2010년, 2020년의 온도들이 나타나 있죠. 자, 이와 같이 수나 문자를 직사각형 모양으로 배열하여 괄호로 묶어 나타낸 것을 행렬이라고 합니다. 자, 행렬을 이루는 각각의 수나 문자를 그 행렬의 성분이라고 합니다. 그런 숫자들, 그런 수나 문자들을 성분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행렬에서 성분의 가로줄을 행이라고 하고, 위에서부터 차례로 제1행, 제2행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행렬에서 성분의 가로줄을 열이라고 하고, 왼쪽에서부터 차례대로 제1열, 제2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제1행, 여기가 제2행, 여기가 제1열, 제2열 이런 식으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m개의 행과 n개의 열로 이루어진 행렬을 m 곱하기 n이라고 읽지 않고 m by n 행렬을 m by, 이걸 by라고 읽어. 그래서 m by n 행렬이다 라고 읽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거는 행이 몇 개야? 행이 2개죠. 행이 2개고 열이 3개입니다. 자, 그래서 2 by 3 행렬이다. 2행 3열 행렬이니까 2 by 3 행렬이고, 이때 1행은 1, 2, 3, 제 2열은 이제 2, 5 이렇게 여러분들이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옆에서 이제 새로운 단어가 또 하나 있는데,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가 같은 행렬을 정사각 행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위에서 우리 온도처럼 2, 3, 5, 7 이런 식으로, 자, 2행 2열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건 2x2 행렬이 되는 거고, 이렇게 아니면은 뭐 3x3 이렇게 행과 열의 개수가 같은 행렬을 이제 정사각 행렬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참고로 행렬의 영어로 표현을 해보면은 이제 원서에서는 매트릭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성분은 엔트리, 그다음에 행은 로우, 열은 컬럼 이렇게 읽어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인 거, 앞이 행이고 뒤가 열이다, 잘 해석할 수 있게 공부해 놓읍시다. 자, 그러면 이제 관련 문제를 풀어봅시다. 다음 행렬은 각각 몇 행 몇 열의 행렬인지. 자, 이거는 1행, 제1행, 그 다음에 2열이지.
그래서 1 by 2, 1 by 2 행렬이 되겠지. 1행 2열이니까. 자, 이거는 2행 1열이지. 그래서 이거는 2 by 1 행렬이고. 자, 이거는 2행까지 있고 이건 제 2열까지 있지. 그래서 이건 2 by 2 행렬이고 이런 걸 정사각 행렬이라고 했었지. 정사각 행렬. 자, 그다음에 이거는 행이 몇 개야? 하나, 둘, 세 개. 열이 두 개. 자, 이거는 3 by 2 행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행렬은 대문자로 표현해. 행렬은 대문자 A, B, C로 보통 나타내고 거기 안에 있는 성분들은 소문자로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자, 이때 행렬 A에 제 I행과 제 J열이 만나는 위치가 있겠지. 그 위치에 있는 성분을 행렬 A에 I, J 성분이라고 하고 기호로 이렇게 A하고 A, I, J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I행 J열에 있는 요 성분 I, J 성분을 A, I, J라고 하고 성분이라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2 by 3 행렬, 지금 2행 3열이 있죠. 자, 이때 A를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뭐 2 by 2 행렬이다. B행렬이. 자, 그러면 이거는 A11, A1행 2열, A2행 1열, A2행 2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성분 기호들을. 이해됐죠? 여기 보시면 여기 I, J가 있는데 여기 앞에 있는 게 뭐야? 행을 나타내고 J는 열을 나타낸다. 요거 잘 체크해서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확인하기 보면은 이거는 3 by 2 행렬이지. 3행 2열인 행렬이고 여기서 1, 2. 자, 1행 2열 성분. 자, 1행이 여기 있지. 2열이 여기 있지. 그러니까 3이지 3. 여기 A1, 2는 3이겠다. 그 다음에 3, 1이니까 3행 1열. 자, 3행이고 1열. 자, 마이너스 2잖아. 그래서 A31은 마이너스 2이다.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행렬을 옆에 이런 표현도 잘 쓰이는데 자, 2 by 3 행렬 A를 A하고 이게 괄호 열고 IJ 이렇게 표현을 해. 괄호 열고 IJ. 이때 그 콜럼들 I랑 J 형태를 I는 1과 2, J는 1, 2, 3 이렇게 나타내서 우리가 또 2 by 3 행렬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도 잘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2번 문제 한번 보자. 자, 2 by 3 행렬이니까 자, 2행 3열이지. 자, 2행 3열이니까 일단 A11 그다음에 1행 2열, A1행 3열, A2행 1열, A2행 2열, A2행 3열. 자, 이렇게 됐지 얘들아? 행 2개, 열 3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럴 때 AI 성분을 정의했는데 IJ를 더한 걸 성분으로 했대. 그럼 더하면 되겠지. 여기 1, 1이니까 2고 1 더하기 2니까 3이고 1 더하기 3은 4. 2 더하기 1은 3, 2 더하기 2는 4, 2 더하기 3은 5. 이렇게 A 행렬을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두 행렬 A, B에서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가 같을 때 우리 두 행렬이 같다는 걸 정의할 건데 행의 개수랑 열의 개수가 같을 때 A, B는 같은 꼴의 행렬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또 두 행렬 A, B가 같은 꼴의 행렬이고 대응하는 성분이 모두 같으면 두 행렬은 서로 같다라고 하고 기호로 A랑 B는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건 둘 다 2 by 2 행렬이죠. 자, 여기 안에서 각각의 성분들, 대응하는 성분들 A11, B11이 같고 A12, B12, A21, B21, A22, B22 요 각각의 대응하는 성분들이 다 같아. 지금 같은 꼴의 행렬이고 각각의 대응하는 성분들이 같으면 이 두 행렬은 서로 같은 행렬이다 라고 정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문제 3번 보면은 이제 대응하는 성분이 같은 거잖아. 그래서 A 플러스 1이 2가 돼야 되고 B 플러스 1이 4가 되면 되겠지. 그래서 A는 1이고 B는 3이다 이렇게 알 수 있고. 자, 이것도 보면 A 플러스 1이 1이고 2A가 4겠네. 2A가 4니까 A는 2겠네. 자, 그럼 B는 얼마야 돼야 돼? A 플러스 B가 1이니까 A가 2잖아. 그러니까 B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실생활 상황을 행렬로 표현하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자, 일상생활에는 다양한 요소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이를 행렬로 표현하면은 문제 상황을
더욱 명확히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행렬로 표현을 하게 되면. 자, 실생활 상황을 행렬로 나타낼 때 표에 배열된 항목들을 정하고 그 항목들 사이에 관계되는 수량을 찾아 표로 나타낸 후에 행렬로 표현하면 됩니다. 그래서 표로 나타낸 다음에 행렬로 나타내라. 자, 예제 1번 한번 볼까요? 자, 다음 상황에서 요리에 필요한 재료의 양을 행렬로 나타내 보래. 자, 수빈이는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김치찌개와 수육을 요리해서 대접하려고 하는데 요리에 필요한 재료 중에서 돼지고기, 양파, 간장의 양은 각각 다음과 같아. 자, 김치찌개 재료에서는 돼지고기 150g, 양파 1개, 간장 100ml, 수육 재료로는 돼지고기 500g, 양파 2개, 간장 200ml. 자, 그래서 이거를 표로 먼저 나타내봐, 표로. 그러면 여기 세로는 김치찌개, 수육, 돼지고기, 양파, 밀리리터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럼 150, 1, 100, 500, 2, 200 이렇게 나타내고, 자, 이거를 행렬로 나타내면 이게 행이 2개지. 행 2개, 열 3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는 2x3 행렬로 표현을 하면, 자, 이렇게 행렬을 표현을 하면 되겠죠. 근데 옆에 보면 반대로 해도 돼. 우리가 여기 열의 요리를 쓴 다음에 여기에 이제 각각의 g과 개수, 밀리리터를 표현을 하면, 자, 이거는 3x2 행렬이 되겠지. 자,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기준을 정하느냐에 따라서 답이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4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다음은 어느 지역의 가뭄에 관한 기사의 일부를 발췌하여 정리한 건데, 자, 지역별 강수량에 관한 자료를, 자, 3x2 행렬로 표현을 하래. 행이 3개, 열이 2개의 형태로. 자, 보자. 지난해부터 이어진 최악의 가뭄이 올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기상청에 따르면, 자, 세 지역 나왔다. 세 지역 PQR에 지난해 강수량은 각각 요렇게 PQR이 나왔고, 그 다음에 올해 이들 지역의 평년 강수량, 올해 강수량은 자, 이렇게 나왔네. 자, 그럼 세 지역이고 지난해와 평년 강수량이 나왔잖아, 그지? 그러면 행을 지역으로 해야겠지. 이 지역을 행을 기준으로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강수량을 열로 해서 표현하면 되겠다. 자, 그래서 어떻게? 그렇죠. 3x2 행렬로 표현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1행은 PQR, 그 다음에 이거는 작년, 평년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자, 작년 강수량은 자, 이렇게 854.5, 그 다음에 963.8, 891.3, 그다음 평년 강수량은 1390.1, 1326.9, 그다음에 1345.6 이렇게 행렬을 3x2 행렬로 표현을 하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실생 속에서 다양한 상황을 행렬로 표현하고 이를 설명을 해볼까? 자, 두 분식점 메뉴와 가격을 행렬로, 뭐 이런 다양하게 있겠지. 막 가게가 2개가 있어. A, B 분식점 가게가 있는데 여기에 떡튀순, 떡볶이, 튀김, 순대 가격들을 보는 거야. A는 3,000원이고 B는 3,500원이야. 근데 튀김은 4,000원인데 여기는 튀김이 3,000원이야. 순대는 5,000원이고 여기는 5,500원이야. 뭐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는 거를 행렬로 표현할 수가 있겠지. 이렇게 다양한 상황을 이렇게 행렬로 표현하는 유용한 행렬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행렬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배웠어요. 자, 실생활 내용은 행렬로 표현을 한 것뿐이고, 우리가 결국 행렬 정의한 내용들, 행렬, 성분, 행렬, 그다음에 n/n 행렬 읽는 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두 행렬 표현할 때 대문자 A로 대표해서 행렬을 표현하고 각각의 성분은 소문자로 표현한다. 그다음에 IJ 성분, IN J열의 성분들, 그다음에 두 행렬이 같을 때 같은 꼴의 행렬이고 대응하는 성분이 모두 같으면 두 행렬은 같다라고 한다. 이러한 개념들을 다 짚고 잘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 잘 공부하느라 고생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수업 시간에 다양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